이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왕건은요, 이 궁예가 이 폐서 지역으로 진출할 때 투항했던 송악, 이 송악 호족 왕룡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왕건의 모습은 당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고려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잘생긴 이름이긴 해요. 왕건. 왕건. 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용과 같은 얼굴에 이마 한가운데 뼈가 도드라졌으며 턱은 네모나고 이마는 널찍하였다. 기세가 힘차고 깊었으며 말소리는 넓고도 컸다. 너그럽고 후하여 세상을 구제할 만한 도량이 있었다. 오, 약간 어떻습니까? 동현 씨 들어보니까. 느낌 있는데요. 우리 동현 씨 얼굴과 좀 많이 비슷한. 최수종 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거기 약간 느낌이 좀 네모난. 다른데요? 네. 네, 엄청난 지금 칭찬인데 과연 이 궁예한테도 이런 왕건이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궁예는요, 왕건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깁니다. 바로 자신이 세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 그 성을 쌓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은요, 궁예의 성을 짓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궁예에겐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중상류를 차지하는 거였죠. 이 한강 유역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옥한 토지, 게다가 그 수은 나라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고요. 이곳만 차지하면 어디로든, 정말 사방팔방 어디로든 진출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누구의 본거지일까요? 여기는 아까 나왔던 아까 양길! 누구? 양길! 양길. 자신을 키워줬던. 오, 맞습니다. 북원의 대호족 양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자,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자신이 모셨던 양길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됐던 것이죠. 어허. 결국요, 궁예는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양길과 대전쟁을 펼칩니다. 와우. 양길은 궁예의 땅이 넓고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 그를 습격하였다. 하지만 궁예는 이를 이미 알고 먼저 공격하여 양길을 크게 패배시켰다. 양길을 물리칩니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요, 900년에 자신이 믿는 장수 왕건에게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지역까지 더 내려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점령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허허, 왕건 장난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자, 결국요, 이 중부 지역을 장악한 궁예는요, 드디어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901년, 궁예는 국호를 정하고 대외적으로 건국을 선포하죠. 와.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901년 궁예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을까요? 이거는 뭐 글자 수라든지 뭐가 알려줘야지 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글자입니다.
예원 씨는 사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네, 예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 내가 알고 있다고요? 도전해 보시죠. 예원 씨 알고 있는 나라인데 이 저 나라.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아하. 초성 한 개. 기억. 초성. 기억. 고려. 어디? 고려? 예원 씨? 정답. 아 바로 고려를 고려예요. 해버렸어요? 고려예요. 고려? 너무 쉽네. 고려 많이 아니. 들어봤어요. 아,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려는요. 왕건이 세운 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건이 세운 고려 앞에서 궁예가 세운 나라 이름도 고려. 고려입니다.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지 뭐 후고구려. 이런 데선 다 후고구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TV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좀 갸우뚱 하시면서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예는 궁금합니다. 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을까요? 고려. 왜냐면 고구려를 이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또 여기 또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네. 고구려를 잇겠다고? 그럼 나라 이름을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고려야? 우리가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도요. 고려입니다. 아. 고구려 체험 세울 때는 고구려 맞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아들 네. 장수왕이 있는데 이 장수왕 때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옛 고구려의 이름도 또 궁예의 나라도 또 왕건이 세운 나라도 다 뭐다? 고려. 고려다. 고려다. 와. 자, 어쨌건 이 궁예는요. 고구려를 잇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궁예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평양의 옛 도읍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자, 궁예는요. 그 옛날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그 신라의 복수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궁예가 그 신라 왕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자기가 고구려를 이어가겠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지도 봤죠? 패소 지역 뭐 네네네네. 이런 지역이 다 네네네. 원래 어느 나라 땅? 고려. 고구려 땅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호족들은 우리가 고구려를 잇는다. 있는다.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를 세운 거잖아요. 친 거죠. 예.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다고 담겨 볼 수 있는 거죠. 있겠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정말 승승장구하던 고려의 왕 궁예. 자, 이 대외적으로 기세를 펼치고 이 성장했던 그 순간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송악은 누구의 근거지예요?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죠. 예. 특히 왕건의 직접적인 근거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자, 이건요.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들고 온 첫 번째 묘책이었습니다. 기록으로도요. 상당히 호화롭고 엄청나게 큰 궁궐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결심한 철원천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했을까요? 이 화려한 도성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돈과 인력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재력이 있는 호족들과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궁궐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불만입니다. 게다가 호족들,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데 또 돈 내야 하니까 또 불만입니다. 다 불만인 거예요. 자, 후 고구려 내부에서 이 궁예를 향한 이 호족들의 불만은 또 있었는데요.
자, 궁예가 이 중앙 집권 강화 방법으로 내세운 거 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궁예는요 건국 3년 만에 고려에서 마진으로 한 번 바꿨고요.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2번이나 국호를 바꿉니다. 자, 그런데 바뀐 이름 마진 태봉 어떻게 고구려 색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확 고구려 색깔을 지금 빼버린 겁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궁예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왕권 강화의 수단을 꺼내 듭니다. 바로 신격화입니다. 궁예는요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륵불. 궁예의 행차가 있던 날 백성들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갈기와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한 흰 말을 타고 궁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요 금색 두건을 썼고요. 몸에는요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궁예의 행차 주변으로는요 아이들이 깃발과 꽃을 들고요. 뒤로는 비군이 200여 명이 그를 따라갑니다. 황제 폐하랍시오. 미련한 중생들이여, 무엇이 미륵인가? 여기 앉아있는 짐이 바로 미륵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궁예는요 자신이 미래에서 나타난 바로 그 부처,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곧 부처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요 사실 삼국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궁예 역시 민심을 모으는 한편 이 호족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륵불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궁예는요 단순히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궁예의 결정적 수단, 관심법. 관심법. 자, 미륵불을 자처하며 신하들을 압박했던 궁예는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륵 관심법을 쓸 수 있다. 그대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날 속이다가 내 관심법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와. 왜? 나는 너의 마음을 마음을 알고 다 있으니까. 조나단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아.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들렸습니다. 궁예가 아니셔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포를 놓은 궁예의 그 최악의 폭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철퇴 사건입니다. 자, 이 철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 저자는 지금 마군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 살려주시옵소서. 야! 교수님.
잔인하네. 이 자신을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믿었던 이 궁예는요 20여 건의 불교 경전도 짓습니다. 근데 불교 승려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뭐야?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 그 경전은 요망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궁예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그 이야기를 못하던 그때에 보셨듯이 당시 명망 높은 승려 석총이 앞에 나서 궁예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이 화가 났던 궁예는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철퇴로 석총을 내리쳐버린 것이죠. 아, 아이고야. 그런데요 궁예의 포악한 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궁예의 폭주 두 번째는요 이 부녀자들의 음탕함을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면서 마구 죽이는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이 궁예의 폭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자, 궁예의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했던 만행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라마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못 보겠어.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오 이거 이말 유명하죠. 예. 이런 음탕한 것들이 있나?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 내군들은 못하느냐? 어서 죽여라! 오. 이상해졌네. 아 근데 해도 너무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미륵불이다.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이 공포심을 이용한 공포 정치죠. 이 공포 정치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 보면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궁예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이 우리가 지금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놓쳤어. 이분 왕건. 누구? 왕건. 왕건. 네. 왕건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진짜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 그 다음 타겟이 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조금 쉬다 올까?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 네. 자, 이 궁예의 폭정을 막을 수 없었던 왕건은요. 지방 근무를 자처했고요. 후백제의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나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덕진포라는 곳에서 후백제의 그 견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사실 이때의 왕건은요. 적은 병사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수의 후백제의 배들을 불사르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